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산동고 통합과학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동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조금은 쉬운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급 난이도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고 조금 더 쉬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 난이도를 중 정도로 시험 문제가 분석이 되었고요. 1등급 컷은 100점이 몇 명 나온 가운데 90점대 후반 정도가 1등급 컷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 두 문제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면은요, 일산동고 예년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객관식 2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주관식 서술형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연계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객관식 배점은 4.3점에서 4.9점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점 사이에 갭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실수하는 부분, 배점이 조금 높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한 문제가 틀려도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대표 문항들을 몇 문제 분석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항수 22문제에서 객관식만 22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14문제 정도, 그리고 중하라고 생각하는 조금 쉬운 문제들이 한 5문제 정도 출제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볼 건데, 시험 문제에서 2번 문제를 보면은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소와 화학결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일단 X, Y, 화학결합의 종류, 원소의 특징, 화학결합의 종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화합물의 구성을 보고 원소의 특징까지 알아내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배점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조금은 변별력을 가진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평이한 문제고요. 늘 다루던 문제여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지만 3번 같은 경우에도 화학결합 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화학결합을 보고 어떤 원소인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종류가 무엇인지 2번 유형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물질 가나 다 물질이 나와 있는데요. 화학결합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는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각의 구성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규산염 강물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가나다 규산염 강물의 구조들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를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기억 보면은 가의 결정은 기둥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의 모양까지, 어떤 기둥 모양인지 판 모양인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각 규산염 강물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야지, 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산에 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생명 중심 원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DNA 구조가 어떤 건지 당, 염기,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상보결합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기억, 가, 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분석함으로 해서 선지를 해결하는 문제로 배점은 조금 높게 나왔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번부터 쭉 나오는데 8번부터 9번, 10번 신소재 문제들은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9번, 10번, 11번까지 신소재 문제였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신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었고요. 12, 13, 14, 15번 직권의 변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평이한 문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16번은 그림에서 나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변화, 판의 경계와 직권의 변화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각 지역에 대한 판의 경계가 어떤 경계인지, 그리고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두루두루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16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판단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17번 문제를 보면은 17번 문제는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순환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환 과정이 물의 순환, 탄소 순환, 질소 순환 이렇게 있는데 탄소 순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각 권에서 탄소의 형태라든가 에너지 이동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탄소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에너지 관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포의 구조 기본적인 문제였고, 19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서 물질 이동, 확산인지 삼투인지, 근데 19번 문제는 삼투 현상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고장액, 그리고 농도가 같은 등장액, 그리고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물의 이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실험 과정이라든가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선지에서 정확한 답을 고르는 문제. 그래서 실험 자체의 내용들이 조금 길기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실험 내용을 읽으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실험에서 정확하게 삼투 현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실험이 어떤 용액에 넣어서 반응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좀 주의 깊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21번, 22번 문제, 21번,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효소에 관한 문제인데 효소에 관한 문제도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평소 공부하는 내용처럼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시험 문항들도 봤는데 전체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냥 얼마나 개념을 잘 정리됐고 개념에 대해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정도 부는 시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는 좀 평이하게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100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2학기 시험 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일산동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으면은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러한 개념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유형을 좀 더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형태의 기출문제라든가 수능형 문제들을 다루므로 해서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심화 문제라든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까지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2학기 시험도 충분히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학기 과정에서 시험 대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산동고 통합각 내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산동고 통합각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